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아침에 보는데 상당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3.74%인가요? 그렇게 빠졌고 다우가 3.43%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일에 발생됐었던 뉴스 중에서 이 시즌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뉴스들이 꽤 나왔구나. 글로벌 시장은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되어서는 아마도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통제불능이다. 프랑스가 한 달 동안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고 독일도 부분 봉쇄가 됐다라는 기사고요. 보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도 다시 좀 봉쇄령을 내린 거라는 것이 2차 팬데믹, 소위 말하는 이 가을이 됐을 때에 더블 데믹, 2차 팬데믹 해서 더 다시 혼란이 오겠다라는 여러 학자분들의 그 우려 섞인 멘트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나 다름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프랑스라든지 독일도 한 달 동안이나 지금 저녁에 봉쇄령을 내렸고, 독일은 프랑스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부분 봉쇄를 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좀 괜찮기 때문에 프랑스나 뭐 포함한 유럽 그리고 미국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걸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떴었고요. 이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파우치라는 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께서 백신이 나오기가 어렵다 올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긴급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기사들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은 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는 나오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에 주식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아마도 진단키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진단키트 외에도 언택트 관련한 주식이라든지 기타 뭐 소독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이 코스닥의 명실상부한 대장주자 우량주로 거듭난 이 시젠이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을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화면입니다. 오늘 무려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양봉을 뽑아놨습니다. 0.96% 상승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빠졌어요. 이게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오늘 장의 코스닥 시장이었었는데 갭으로 밀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1시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결국 종가가 거의 최고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 시장이 다 빠졌습니다. 나스닥 뭐 다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해외 지수가 뭐 영국, 독일 막 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지금 빠진 상태로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로 좀 마감을 했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요. 전일 보시면 음봉이 장난 아니죠.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되게 안 좋았었는데 뭐 3.3% 마이너스 3.37% 하락이고 독일은 4.17% 하락이 막 이랬으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시장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 또 다른 데에서 안 빠질 때 우리나라가 밀렸기 때문에 미리 좀 매를 맞은 게 도움이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걸 양봉으로 잡아 올렸다라는 것이 상당히 투심이 좋았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매동에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일째 순매수를 해준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투신과 금투
이제 연기금이 또 다시 또 순매수로 지금 144억 들어왔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그 정말 한 줄기 빛이 아니냐. 이제 기관에서는 조금씩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마도 11월 3일 대선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심화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11월 3일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이 미국에서 나오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시작됐을 때는 아마도 점진적인 상승으로 추세 상승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어떤 그 기대감 속에서 조금씩 이제는 매수로 좀 돌아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인이 물론 오늘 코스닥에 좀 순매도 해줬습니다만 기관이 그 금액을 메이크업 해주면서 순매수를 했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이 3일 연속 순매도 했고 외인도 팔았습니다. 그 그림이 좋지 않았죠. 코스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양봉이지만 양봉 같지 않은 양봉이죠. 거래량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관심은 코스닥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자 같은 경우에도 27일이니까 전일 기준으로 신용자가 한 16조 8천억 원, 그래도 한 17조 18조까지 갔었던 앞선 강한 그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신용융자가 그래도 거진 뭐 5천억 가까이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그리고 상승장이 추세를 좀 기대감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뭐 신용융자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용 잔고가 빠져야만 전체 지수가 오래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는 물론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좀 살펴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오늘 정말 생각보다 잘 방어해줬고 800포인트를 넘어서서 813포인트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810포인트 지난번에 이 저항이 됐었던 이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상승 혹은 조정을 이어가는지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오늘에 보면 매동에서 시젠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많이 썼습니다. 982억 썼습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98억인가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단위가 헷갈려가지고요. 98억인지 아마 98억이겠죠, 그죠? 매동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순매수 98억 했는데 그죠? 예, 98억이네요. 시젠이 오늘 매동에서 보면 기관이 3일 연속, 4일 연속 좀 순매수를 해줬고 외인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해줬는데 저는 뭐 나스닥이나 다우, 유럽 이런 데가 다 빠진 상태에서 외인이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외인이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5,3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해줬고 코스닥은 817억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외인은 아마 11월 3일을 기준으로 앞뒤로는 뭐 샀다 팔았다 혹은 뭐 어떤 그 확실한 매매 동향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순매수면 순매수, 순매도면 순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마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11월 3일이 지나가면 좀 투심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연일 계속되는 순매도는 이 시즌에 주가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연기금은 무려 41억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0월에 봐도 거의 한 5일 정도 빼고는 전부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주가를 좀 강하게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주가 자체는 마이너스로 밀렸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음봉 사이에서도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30만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라인까지는 아마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어쨌든 매동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우치 소장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올해까지는 백신이 나올 수가 없고 치료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단해서 격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즌만큼 현재 이렇게 잘 주가를 방어해주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우선은 뭐 24만원 정도는 바닥을 찍고 올라와 줬고요. 이게 완전 바닥이냐 찐 바닥이냐 아니냐는 코스닥 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5이평선 위에서 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정배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5이평선, 22평선이 나란히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120평선 이렇게 정비열이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5이평선과 3이평선을 깔고 움직였기 때문에 62평선을 돌파하고 22평선까지 다시 한번 더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정비열을 만들어 준다면 앞서서 이렇게 정비열을 만들고 상승했었던 때처럼, 그죠? 여기저기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뭐 이때 엄청난 상승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이평선이 좀 제대로 배열될 때까지 잘 주가를 좀 버텨주면서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관이 지금 현재 이런 시국에서 이 시젠을 담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이 시젠을 이렇게 어쨌든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씩 좀 물량을 좀 확보하면서 단가가 물론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주가 자체가 예전에 이 금액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오히려 이 금액은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예전에 비해 높다고 표현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들어와서 높은 이런 금액을 잡아서 수량을 늘려나간다는 것이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특별한 어떤 악재가 시장에서 갑자기 터져서 시젠을 찍어 누르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글로벌적인 시황도 그렇고 시젠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1월 15일까지 11월 15일이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시로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기 마감 후에 9월 30일 이후 45일 이내에 공시로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Q 실적이 발표가 되면 아마도 그 전까지 분명히 기대감으로 좀 많이 움직여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제 4분기도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이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코스닥에서는 뭐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관이 거의 전멸이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 이 시즌에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계속적인 지금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젠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오늘 또 파우치 소냥 얘기라든지 봉쇄령이 또 프랑스와 독일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과 영국 뭐 독일 할 것 없이 유럽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잘 견조하게 가줬다라는 것이, 내일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까지 며칠 안 남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럽이나 그 미국에서의 하락을 염두해 두더라도 아마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코스닥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8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외인도 내일 좀 밀어버리기보다는 조금 보합권이나 혹은 그 이상에서 마감을 해줄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시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운영하고 계실 때 신용으로 특히 지금 간당간당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왕창 땡겨 쓰신 분들은. 그러면 잘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상승할 때는 조금 현금 비축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을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의 종목은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어쨌든 어제 오늘 그제까지 보면 좀 맑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궁금한 건 실적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내일 시장도 참여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은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내일 이번 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내일 무리해서 매매하시지 않고 잘 지켜보시면서 넘어가는 하루가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투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